안녕하세요. 저는 2조의 발표를 맡은 김유라고요. 저희 2조 직관추리와 교육제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발표에 실제로 직관을 추리에 활용했던 사례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런 직관 추리를 교육에 경찰대나 경찰학과나 이런 교육에 적용을 시켜서 교육적인 커리큘럼을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한 거는 직관 추리와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제시를 해보는 건데, 우선 목차는 이렇게 짜봤거든요. 우선 맨 처음으로 경찰 행정학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경찰학 교육의 현주 속에서 경찰대학교랑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를 대표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사실 경찰대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서 오늘은 좀 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관추리 필요성에 대해서 저번 발표랑 이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직접 생각해본 직관추리의 교육 프로세스, 직관을 길러주는 교육 방식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생각해보다가 저희가 얻게 된 결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우선 영상 하나 보시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소리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보시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비속어가 나오니까 유의해서 들으시면 돼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뛰어서 로봇 보고 있어요. 저랑 같이 가시면서 저를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일단 그 두 사람 신분증 좀 줘보세요. 네, 저 지갑이랑 핸드폰 다 뺏겨서 아무것도 없는데. 신분한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차예요. 그래, 죽은 오빠가 이런 거라고 확인 안 될까요? 사진으로 신분증. 선생님, 지금 저희가 빨리 안 가면 어차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됩니다. 절차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사람 목숨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절차 가서 사람 좀 봐주냐? 씨발, 뭐 경찰을 이래? 씨발, 씨발, 잘못된 아시는 거예요? 저 경찰 거라고! 이거 진짜로? 저 죄송합니다. 누가! 보시면 어느 정도 이렇게 켜주세요. 저희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싶은지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일단 경찰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구대에 있는 사람이 절차가 있으니까 사람 구할 수 있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영화라서 뭐 조금 더 과장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 장면이 딱 합리적인, 진짜 전형적인 합리의 그런 믿음의 허상에 딱 발목이 잡힌 예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발표를 준비를 하게 됐고, 경찰대학교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의 커리큘럼으로 짜여져 있어요. 경찰법학이랑 범죄수사학, 경찰행정학, 공공질서학 이렇게 4가지 커리큘럼이 있는데, 경찰법학에서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형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범죄수사학에서는 좀 더 수사의 단서를 찾고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고, 행정학이랑 공공질서학은 민법이랑 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경찰대학교의 한 교수님께서는 우리가 요즘에는 점점 발전하고 있는 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단서를 찾고 수사를 진행하는 그런 수사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길 어떤 이런 단서들의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프로파일러의 직관이 합쳐져야 완벽한 수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을 실제로 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학, 범죄과학, 산업보안, 교정학 이렇게 있는데, 경찰학은 무술이나 체포술 같은 경찰한테 실제로 필요한 실무적인 것들, 그리고 범죄과학은 좀 더 데이터를 위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위주로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뭐 빅데이터와 범죄, 산업인터넷과 범죄, 빅데이터 아키텍처 이런 과목들이 있고, 또 산업보안학은 말 그대로 산업보안이나 IT, 사이버 이런 것들을 다루고, 교정학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이나 어떤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범죄과학은
범죄 과학의 미션이 이 크라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배출해내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방대한 자료들로부터 의미 있는 결과나 단서 같은 것들을 도출을 하고 그 자료를 통해서 범죄와 관련된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범죄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 시간, 범죄 위치, 유형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말 한마디로 진짜 하나의 데이터로 정리가 되는 거겠죠. 저희는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로 정리가 되다 보면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기존에 있던 자료에 지나치게 의지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는 뭐 A라는 케이스인데 기존에 있던 자료에서 A랑 똑같은 걸 찾아보자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만 사고가 멈출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찰 관련 학교잖아요. 그런데 이론만을 배우고 또 아까 보신 것 같이 사실 거의 다 무슨 학으로 이루어진 진짜 그런 이론으로 된 강의들이었는데 그런 커리큘럼을 따라간다면 지나치게 합리에 의지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는 영화였는데 이거는 실제 사례인데 저는 좀 이거 보면서 약간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공놀이터 가겠는데요. 저 지금 소개팅 나가고 있거든요. 목걸놀이터요? 네, 목공놀이터 안에 집인데 오늘 지금 여기 됐어요. 지동이요? 네, 청소들을 지금 지나서 목공놀이터 가는 길 중이고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지도교대학교에서 목공놀이터 가기 전에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공놀이터 가기 전에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놔주세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게 놔주세요. 문은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지금 가고 있어요. 문 잠갔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없어요. 이거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이 이후에도 이 여성분이 전화가 끊기는데도 경찰은 계속해서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계속 수화기에 대고 누구냐고 가해자가 누구냐고 계속해서 묻고 이 수화기에도 녹음된 이 뒤에 기록이 아는 사람인 것 같은데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이거 뭐 출동해? 약간 이런 뉘앙스로 부부싸움인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뭐 이거를 가지고 뭐 합의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사례들도 저희는 좀 그런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가 초점을 맞췄던 그런 기존의 것들에 대한 믿음의 허상이 만들어낸 부작용의 하나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 게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계속해서 직관 추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직관을 이용해서 추리를 했을 때 맨 처음에는 크라임씬을 예로 들어서 그런 직관을 이용해서 추리를 했을 때가 더 빠르다, 더 그런 직관이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합리화 직관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그걸 실제로 경험해보고 또 말씀드리기 위해서 몰카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러고 실제로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학적인 추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직관적 추론에 합리적 논리로 함께 콜라보되면서 범인을 추론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크라임씬이랑 몰카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범인을 추론한 다음에 본인의 직관을 뒷받침한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서 범인을 추리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남양주의 해밀파출소에서는 한 신고가 들어와요. 해밀리스인데요. 이런 거 아니죠? 신고가 들어요. 친구가 차 안에서 연탄 피워놓고 자살하려는 것 같아요. 뭐 회색 차량이에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실제로 이 저기 이렇게 화이팅하고 계시는 그 경찰 두 분이 이 피해자라고 이제 그 자살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방문을 해요. 처음에는 일단 이 사람의 신원도 파악해야 되고 위치도 파악해야 되니까 그 주거지에 가서 배를 누르고 계속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안에서 아무 인기척이 없고 가족들한테도 다 연락을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아무런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그 차량을 계속 찾아 나선 거죠. 위치 추적 계속하고 코란도 회색 차량 어디 있나 하는데 시간은 흐르는데 찾을 수가 없어서 완전
완전 이제 갈 곳을 잃고 이렇게 가다가는 이 사람 그냥 자살해서 죽겠다 이런 상황에 놓였는데 딱 저 경찰분이 이 신고 내용을 녹취하잖아요. 신고 내용을 들으면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근데 이 사람이 집에 있는데 차 있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가서 문을 뜯고 문을 강제 개방하고 들어갔더니 안방에서 연기가 자욱하게 나오고 있었고 안방에서 연탄을 피우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조해서 실제로 살려냈다고 해요. 이러한 과정도 어떻게 보면 직관이 앞선 추리 과정이 빛을 발해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건 이러한 점을 미래의 경찰인 학생들한테 이 직관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다 같이 직관 한 학기 내내 많이 이해를 하고 의문도 가지고 토론도 했잖아요. 직관을 어떻게 교육하지? 쉽잖아요, 사실. 직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직관을 기르는 방법을 어떻게 배우지? 어떻게 교육시키지? 라는 의문을 저는 가졌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본 건 경찰대나 경찰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직관을 길러줄 수 있는 교육 프로세스를 저희가 직접 한번 짜봤어요. 보시면 저희가 직접 만든 강의 계획서인데 조금 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읽어드리는 거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고 그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교과목 개요는 다음과 같아요. 과거에 비해서 합리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의 수사 기법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짜 CSI처럼 다양한 과학 수사 기법들이 많은데 그런 합리적인 증거를 역이용해서 수사에 혼선을 주는 진범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지문도 역이용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지문 범죄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럴수록 더 범죄 해결은 사실 미궁속으로 빠지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 데이터는 기본적인 베이스로 해서 직관을 바탕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된 거예요.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은데요. 직관수사의 정의 및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직관수사 관련된 이론이나 연구를 살펴본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수사 중심에서 직관수사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이 두 가지를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함께 협업할 수 있는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요즘에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을 해본 건 직관이라는 건 사실 경험을 통해서 체득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앉혀놓고 직관을 길러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해서 길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한데 그거를 가상으로라도 가장 생동감 있게 경험을 하게 하려면 AR 같은 그런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된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AR을 활용해서 직관 수사를 직접 실습해보도록 저희가 한번 짜봤고요. 수업 원칙은 수사 데이터, 이제 이런 수사에도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않고 직관을 활용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이 학습자의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는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을 적극적으로 배우며 이해한다. 직관을 실습을 통해서 체득해야 되지만 그 이전에 이론이 먼저 선행되어서 이론에 대한 이해가 있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론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이해해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서로의 직관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해요.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순간 그 직관이라든지 어쨌든 사람의 사고가 이렇게 앞이 가로막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항목을 추가했고요. 수업 진행 방식이랑 구성은 저희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 교육은 플립러닝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보고 직접 스스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이론에 대한 학습을 진행을 하되 본 수업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할 때는 가상현실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진짜 실제로 실습하는 것처럼 내가 진짜 경찰이 돼서 현장에 파견돼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AR을 활용해서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거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저희가 든 생각이 교육이라는 거는 합리적인 과정이나 도구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수업 원칙에서도 이론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려면 플립러닝이든 어떤 방식이든 이론을 얘기를 드려야 되고 이론을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체계 그런 과정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강의 계획서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뭐 이런 과목처럼 추리학 개론, 직관 추리학 뭐 이런 식으로 책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론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합리적인 과정이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에는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습 위주의 직관 교육에 앞서서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과정이나 도구가 함께 협업돼서 있어야 된다라는 저희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까지 모두 담아서 저희의 전체적인 직관과 합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최종 보고서에 담아서 정리해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이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와, 경찰대학이 몇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네. 이 팀에 맡겨가지고 커리큘럼 개발 프로젝트 해야 될 것 같아. 놀랍네요. 우리 코멘트나 어드바이스나 피드백 한번 해볼까요? 어땠어? 저는 약간 추가했으면 좋겠는 게 AR은 너무 정해진 상황만 있는 거라서 약간 크라임씬처럼 롤플레잉을 꼭 해보는 게 좀 상황만 주어지고 각자 막 행동할 수 있게 하면은 오히려 거기서 더 직관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걸 좀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너무 테크놀로지 수업이라고 해서 약간 AR만 한정시킨 건 아닌가? 아, 근데 얘기하다가 이제 이거는 팀원들끼리 얘기하다가 한 분이 오해해서 그럼 실습은 AR로 하는 건가요? 이러셨는데 괜찮은 거예요. 누군가가 네. 아이디어를 냈는데 네. 오케이. AR로 하는 거예요? VR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두 개 중에 고민을 해봤는데 AR로 하는 게 좀 더 그 상황을 어쨌든 교육 현장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딱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황은 정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실습을 해야 되는 거라서 AR이 조금 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AR도 정한 증강현실을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 환경처럼 막 갑자기 핸드폰으로 보면 여기 시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포켓몬 제가 뭐처럼. 얘기하자면 저희가 제시를 한 게 교육 방법의 한 가지를 일단 제시를 했는데 아까 그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저희가 평가한 걸 빼놨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저희가 그 교육을 진행하는 교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제시만 하고 만약 이게 받아들여질 용의가 있으시다면 우리는 이 교육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시를 하는 것 뿐이지 만약에 저 수업을 받아들여주시는 교수님이 있으시다면 그거에 맞춰서 변형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AR이라고 적어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AR로 한다는 게 현장을 그 프로그래밍화해서 그러니까 안경 같은 거 써서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들어와서 여기 현장에 그런 눈에 보이도록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그래서 AR은 그냥 앉아서 VR은 그냥 앉아서 보기만 한다면 VR로 AR은 이제 들어와서 내 눈에 그 화면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동을 하면 여기 뭐 책이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면 책을 열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더 실제 현장처럼 꾸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요즘에 어떤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요즘 나오는 드라마 중에 혹시 아는 분 없으세요? 렌즈 껴가지고 가상현실 막 게임하는 드라마를 제가 어디서 봤었거든요.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건 그 드라마에서 제가 본 거는 렌즈를 껴서 그 증강현실을 이용해서 외국에서 이제 진짜 식당 영업을 하고 있는 식당인데 가가지고 아이템 이렇게 딱 가져와서 게임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서 저는 이해가 좀 빨랐는데 뭐 굳이 예를 들자면 한 공간을 주고 그 다음에 개인한테 그런 가상현실을 볼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서 증강현실로 이렇게 딱 정해진 선행된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 사람이 실제로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꾸며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실제 상황과 겹쳐서 본다라면 AR일 거고, 네. 그냥 이렇게 우리 그때 우리 1팀에서 경험했던 VR로 할 수도 물론 있을 것 같고 둘 다 가능할 것 같아. 네. 막 VR을 안 하겠다라는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라는 생각으로.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의견? 일단 사실 그 시대가 약간 경험자 우대하는 동시에 경험을 쌓을 곳을 별로 많이 주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 VR, AR
방식을 통한 수업을 하게 되면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맨날 이제 앉아서 책만 보고 강의만 듣다가 실제로 범죄 현장이나 그런 이제 수사 현장에 투입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동시에 그 시나리오대로 구성된 것으로 흘러갈 경우에도 큰 경험이 될 수 있고, 또 직관을 발휘해서 다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것도 또 큰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경찰대학에서 실제로 저것을 진행할 경우 이제 좀 약간 수사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바뀌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잘 좋습니다. 들었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직관의 기능 뭐 이런 거 강의할 때 미군이 직관 훈련하는 사례 강의했던 거 기억나요? 그런 식으로 의도적인, 그러니까 이제 훈련생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상황을 투입시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게 어떤 VR이나 AR은 이미 설계된 상황이니까 이걸 계속 추론한다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직관을 깨기 위해서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하다가 그 직관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다가 중요한 합리적 논리를 놓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미군 훈련 사례 떠올려서 한번, 없으면 내가 다시 알려주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또 다른 이거 혹시 이거 얘기했나? 여기다 얘기해 주세요. 아니, 좀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AR로 현장을 구성해서요, 이제 난이도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증거를 찾기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 증거를 찾아서 용의자를 이렇게 추려냈으면 이제 난이도가 가장 쉬운 난이도에서는 그냥 거기서 바로 범인은 당신이야라고 추려낼 수 있는 거, 혹은 이제 난이도를 올릴수록 거기 안에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으로 트랩이나 변수 같은 걸 몇 가지 첨가해서 범인을 추려내기 더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증거를 찾았는데 증거가 어떤 변수에 의해서 파손이 됐다거나, 그럼 이 증거를 활용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범인을 찾아야 되고, 그렇지. 그런 변수를 저희가 난이도를 넓혀서 그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합리와 직관이 되게 이렇게 분별되는 지점을 이야기한 건데, 단서를 찾을 때 합리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뭐냐면, 이미 주어진 단서를 가지고 용의자가 범죄자임을 입증하는 데, 그러니까 인과론적인 설명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는 거야. 합리적으로 단서를 찾는다는 건. 근데 직관적으로 단서를 찾는다는 건 어떻게든지 누가 범인인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범인을 찾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찾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인과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어코 내가 이 범인을 잡을 거야. 그러면 어떻게 범인을 유도할 거야? 범인을 다시 유인할 건지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새로운 이미 사라진 단서에 얽매이지 않고 또다시 새로운 상황으로 머릿속에서 계속 직관적인 시뮬레이션을 돌려가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 범인을 유인해야 돼. 내가 범인에게 다가가든지. 그러려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거지. 완전히 다른 맥락인데 그걸 지금 생각해낸 것 같아. 두 사람이. 잘한 것 같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없으면 박수.